다음의 발견은 조지프 톰슨과 전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화학물질로 이루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요? 모든 게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연결돼 있죠. 하하, 세상에. 미래에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하비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학의 더들리 허슈바흐 교수는 1986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화학 반응 동력학을 연구했죠. 그렇다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한 게 아니란 말씀인가요? 물론 그렇게 쓰이긴 하지만 유레카하고 외칠 정도는 아니었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는 실험을 했고 그 실험의 결과로 전자의 전하량과 질량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하량을 대강 측정한 결과 그 질량이 정말 너무너무 작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장 가벼운 원자인 수소 원자 질량의 2000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극소량의 원자를 추출해서 실험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건 정말 큰 충격이었죠. 생각지도 못할 일을 해낸 것이니까. 놀랍군요. 네. 전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정말 작습니다. 원자의 정말 작은 부분이죠. 발견을 이뤄낼 당시 톰슨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는 실험을 할 때 크루크관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죠. 저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런 작은 기구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죠. 톰슨이 1897년에 쓰던 것과 비슷한 것인데요. 브라운관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진공률이 실린 건데 전극도 있고요. 이걸 연결해서 톰슨 실험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초의 브라운관 모형이네요. 네. 이것이 최초의 브라운관인데요. 사실상 텔레비전 수상기의 선조인 셈입니다. 마지막 걸 이렇게 연결하면 음극선, 말하자면 전자가 흐르게 되고 그럼 그중 몇 개가 여기 종이에 쌓인 인광체에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 이 자석을 거기에 한번 대보세요. 예. 전자가 휘어지게 할 수 있죠. 톰슨이 음극선 다발에다 자석을 갖다 대자 전류가 구부러졌습니다. 자석은 물질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는 음극선에 전기를 띤 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발광체라 부르죠. 몇 시간 동안 관찰을 한 뒤 톰슨은 자신이 최초로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발견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음극선은 전자의 흐름이었고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몇 년 후 톰슨의 제자인 어니스트 러더포드는 원자 안에는 양전하를 띤 양성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주위를 빠르게 도는 전자의 음전하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양성자가 모여있는 핵은 아주 작아서 원자 크기 1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원자의 질량은 양성자를 합한 질량과 거의 같은데요. 그건 전자가 매우 가볍기 때문이죠. 그 모형이 오늘날에도 유효한 거죠? 네, 원자의 기본 모형일 뿐만 아니라 원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화학과 같네요. 특히 화학과 같아요. 맞습니다.